안녕하십니까. 대입 오피셜 내피셜의 김갑중입니다. 5월 29일부터 경찰대 일반 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달라진 경찰대 입시 포인트는 사관학교 경쟁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졸업 후 경찰 간부가 좋을까요? 군장교가 좋을까요? 2021년 지원 전략 포인트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6장 그리고 정시 3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들이 오늘 말씀드릴 경찰대와 사관학교입니다. 제복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망하는 학교들이죠. 그런데 최근 수험생들 사이에 경찰대의 위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주요 입시 포인트들도 변화가 생겼고요. 작년부터 사관학교 경쟁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2021 입시, 경찰대 입시 그리고 사관학교 입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경찰대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2020년 로스쿨 신입생 중 57명이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경찰대 한 해 입학 정원이 100여 명인데 그 인원의 절반 이상이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7명, 2017년도는 13명, 2018년에는 25명, 2019년에는 27명, 2020년대는 57명 순으로 올해에 더욱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찰 간부 적체 현상의 심화로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승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다른 진로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엘리트 의식과 경찰 출신 변호사 수요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찰대에 진학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경찰대에서 또 공부를 할 때 경찰 조직의 엘리트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쓴다는 냉소적 반응을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묵묵히 일만 한다고 해서 승진이 된다거나 자아실현이 가능하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는 점이죠.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해답을 로스쿨에서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학업과 현직을 병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로스쿨 진학 후 현직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경찰대 학생에게 직접 투자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이런 경찰대 분위기가 작용한 것일까요? 2021 경찰대 입시 요강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2021 경찰대 입시의 대대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선발 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됩니다. 대신 2023학년부터 편입성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둘째는 남녀 분리 선발 제도를 폐지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죠. 셋째는 연령 제한도 21살에서 41살로 완화되었습니다. 삼수생까지 지원을 허용했었는데 문호를 굉장히 넓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넷째는 성별 분리 모집이 폐지됨으로써 체력 시험의 측정 종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악력,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50m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 5종목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평가 방법이나 기준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 응시생들은 바닥에 물을 댄 채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자세가 통일되면서 남자는 만점 기준이 1분당 58개 이상에서 68개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반면에 여자는 50개에서 31개로 완화됐습니다. 악력의 경우도 남자의 최고점은 64kg, 여자는 44kg로 상향됐습니다. 잇몸 일으키기는 최고점은 그대로지만 최저 기준이 올랐습니다.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경찰대 모집 내용이 경찰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지원자가 늘까요?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경찰대학의 결정적인 매력으로 꼽히는 학비 지원의 축소, 그 다음에 병역 혜택의 폐지가 남학생 지원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돼버렸습니다. 2019년 신입생부터는 군 복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하거든요. 이전까지는 경찰대 학생들은 의경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의무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대 학생들도 일반대 학생들과 동일하게 병역을 치러야 경위계급의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군 복무를 별도로 해야 한다면요, 남학생들에겐 사관학교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찰대학의 입시 변화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부터 선발 비율이 사라지고 연령 제한도 완화되면서 재수 중인 상위권 여학생들이 다수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사관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의 열풍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경찰대학으로 우수 여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체력 검정 기준이 강화가 돼서 여학생들의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격생들 사이에서도 체력 시험 기준에 대한 부담이 작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8,9표기의 자세가 변경되면서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은 다른 일반 대학으로 진로를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관학교 입시 변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길을 끄는 특징은요, 4개 사관학교 모집에서 2차 시험에서 AI 면접이 실시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그 시범 도입했던 642 AI 면접이 4개의 사관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4개 사관학교 모두 별도 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요. 입시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4개의 사관학교 모두 올해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종합선발 전형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전년도까지도 수능 성적 없이 100% 우선 선발 모집을 했던 공군사관학교가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수능을 50% 반영하는 종합선발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공사 1차 시험 성적하고 내신이 상당히 약했던 수험생들에게 공사 합격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사관학교 입시의 특징은요, 각 사관학교별로 1차 시험 선발 배수와 전형 방법이 일부 달라진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발 배수가 변화된 만큼 합격 가능성을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사는 1차 시험 선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남자는 5배수, 여자는 8배수로 각각 선발할 계획입니다. 남자 1,450명, 여자 320명가량이 1차 시험 합격자가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국군 간호사관학교 역시 남자 이과 선발 기준이 기존 6배수에서 8배수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1차 선발 인원 배수가 늘어났다는 점은요, 각 사관학교 측에서 합격 가능권 점수 폭을 넓게 한 후에 2차 시험과 수능 시험 이후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공군사관학교는요, 1차 선발 인원을 오히려 축소했습니다. 올해 남자 4배수, 여자 6배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사관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요, 해사와 공사가 올해부터 어학 특기자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도 지원 성향의 변화를 유발할 만한 변수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경찰대 사관학교 체크포인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경찰대하고 사관학교 1차 시험은요, 모두 8월 15일에 실시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대학하고 사관학교 간에 중복 지원이 불가할 전망입니다. 허수 지원을 걸러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3 기말고사와 겹치거나 혹은 직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3 학생들 중에는 1차 시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의 지원자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전체 경쟁률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육사와 공사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넘기면서 특수대학 전체 경쟁률도 전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공사 경쟁률은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15명 모집에 1만 480명이 지원을 했고요. 48.7대 1의 경쟁률입니다. 2019년 41.3대 1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작년 대비 지원자가 2,011명 증가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찰대학을 포함해 5개 군경 특수대학 가운데서도 최고의 경쟁률을 차지했습니다. 경찰대학의 인기 하락과 최근 저가 항공사들의 확대로 국내의 파일럿 수요가 높아진 점이 경쟁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사관학교에 비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경찰대학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작년에 100명 모집에 4,745명이 지원을 했고 47.5대 1로 군경 특수대학 최고 경쟁률 자리를 공사에게 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 혜택이 사라지고 학비 지원 축소가 발표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달라진 입시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가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 해주면서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아마 그 뜻은 저의 뇌피셜 혹은 각 대학별 입결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입시에 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도 좀 점검을 하시고요, 정보 습득을 통해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입시 정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시 6장을 결정할 즈음에 아무런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 이것은 각각의 개인 차이긴 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만으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지원 전략을 짜기는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이 있고요, 성적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도 달라집니다. 수험생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넣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합격자의 생기부와 비슷하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시 변화를 점검해 보시고 트렌드를 좀 점검해 보셔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 경험을 수험생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